아마추어 만화못들은 언제나 만화를 볼 때 만화는 작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작가이신 때는 작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십세님. 호불호 갈리는 작가를 개성강한 연출과 스토리로 승화시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불굴의 작가들. 작가는 곧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PR꾼 한량총수입니다. 작화, 그림체에는 저마다의 취향 차이에 따른 호불호만이 있을 뿐 절대적인 우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해당 풍월에서 소개해드리는 작가님들은 호불호 갈리는 작가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시킨 대단한 만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만화는 간단하다. 빚쟁이 사장이 인기 만화가가 되다. 미타 노리우사. 일본 명문 사립대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의리좀 가업을 돕기 위해 퇴사를 하지만 부친의 사망과 함께 빚까지 생기면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만화 잡지 신인상 모집 광고를 보고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 그 후 인고의 노력 끝 30살의 나이에 안녕의 선물로 입선하여 만화가 데뷔에 성공. 비록 정식 데뷔 후에도 가게 일을 몇 년간 병행해야 했지만 주입식 교육에 미친 당시 일본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정과 도쿄대 가는 법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가진 2003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드래곤 사쿠라. 최강 입시 전설 꼴찌 동경대 가다가 대박을 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차기작에서도 자신만의 특장점인 현실감 넘치는 디테일한 설정을 앞세워 경제, 취업, 교육, 의학 등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만화들을 중간하며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림 실력, 작화는 여전히 아찔합니다. 존나 부담스러운 부리부리 눈깔의 탈모 여주, 존나 한 가지 눈깔밖에 없는 남캐들, 역동성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 원패턴의 진부한 묘사들로 인해 대다수의 팬들 역시 자기개발서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라고 평할 정도로 작화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교훈적인 소재, 깔끔한 스토리 전개, 세밀한 설정만 서킹하고 있죠. 참고로 그림 수준은 특별한 변화 없이 여전히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너무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학습만 하라고 생각하고 한번 맛보시기를. 일본도 받아들이지 못한 정조역전 세계의 주인 어둠의 만신 아마하라. 2000년대 중반 개인 사이트에 작품을 올리며 풍성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매차쿠차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지 작가로 영역 전개. 그렇게 드래곤 퀘스트나 파이널 판타지 등 메이저 작품들의 동인지 활동 속에서도 특유의 톡톡 튀는 벽만 넘치는 마무리와 피지컬만한 색드립들을 작품에 녹여내며 음지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죠. 이후에는 남자라면 한 번쯤 상상해본 꿈의 세계를 그려낸 정조역전 세계, 판타지 세계 속 다양한 이종족들이 있는 풍속점 리뷰를 그려낸 문제장 이종족 리뷰어스. 자신의 그림체로 양지에서는 처음 선보인 자유와 약간의 술이 유일한 즐거움인 여기사의 애처로운 직장생활을 그려낸 33세 독신 여기사 대장 등등. 일본에서도 이건 좀 할만한 음지 소재와 절묘한 색들이 나름 건실한 전개, 병맛 개그를 가미하여 자기만의 장르를 개척한 아마하라지만 그림 실력은 극도로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림판으로 열심히 그린 것만 같은 힘없는 펜선, 꼴림 따위는 1도 느껴지지 않는 캐릭터, 특정 배경과 마지막 색드립에만 공들이는 묘한 포인트 데코에만 너무 치중한 탓에 그림체의 호불호가 심한 편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가벼운 그림체 덕분에 특유의 개그감과 독창적인 세계관에 거부감 없이 몰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들으며 자신만의 화풍을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본래 다른 장르 대비 인체 꼴림의 미학으로 독자들을 허울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상업지 작가의 역할이지만 아마하라 센세는 그런 역할에서 아득히 벗어나 상당히 이질적인 그림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음탕하면서도 기발한 잠재된 상상들을 만화 혹은 스토리 작가로서 발휘하고 있기에 그림 실력과는 별개로 어둠의 만신으로 찬양받고 있죠. 옛날 만화 작가들 억가풍월인가요? 그런 억가에 대한 반박도 준비했습니다. 2017년 만화대상 작품 부문 1위를 거머쥔 만화계의 이다나 야나모토 미치하루. 대학 졸업 후에 상경하여 동인서클에서 동인지 활동으로 10년간 경력을 쌓은 뒤 빅강간에서 분명 귀여운 여자아이니까 라는 상업지를 통해 데뷔에 성공. 그리고 곧자 2014년 빅코믹 슈페리어에서 일본 문학계를 뒤집을 천재적인 장문 실력과 처참한 사회성을 동시에 가진 문학소녀 히비키의 이야기를 그린 히비키 소설가가 되는 방법이라는 첫 장편장을 내놓죠. 비록 작품 소재상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일본 사회의 금기를 태연하게 범하는 천재 문학소녀 히비키의 언행으로 독자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면서 2017년 일본 만화대상 대상을 수상합니다. 작품 수준은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조차 되지 않는 그림체의 히비키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영예를 안게 되면서 응당 지난 수상작들과 모든 부분에서 비교당하며 일본에서 특히 부관참시 당하게 되죠. 특히나 본작이 대상만의 특출난 장점 하나 없는 진부한 설정, 히비키 개지랄쇼, 히비키 작품 리액션 원툴 전개, 애매한 인기 등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역시나 가장 크게 비난받았던 부분은 당연히 그림 수준, 작화입니다. 전원 만화가의 그림인지 의심스러울 수준의 엉성한 인체 비율, 자대고 그린 것 같은 행위 묘사 등등, 심지어 단행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마저도 장나버린 터라 야나모토의 그림은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림도 만화도 못 그린 작품이라고 도배되고, 그래서 극복했나요? 극복은 모르겠고 차기작이 미친 괴작 용과 딸기에서도 그림 실력은 여전한데 그래도 그리고 싶은 걸 그려나가고 있으니 행복해 보이기는 합니다. 본인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관철하겠다는 굳은 의지, 소년만화 그 이상의 성장. 원, 꼬꼬마 시절 부모님이 사준 짱구는 못 말려를 계기로 만화 그리기에 입문. 그렇게 어시 경험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경험도 없이 그저 그리고 투고하는 삶을 이어가던 중 만화 소프트웨어 연습을 목적으로 그린 원펀맨 오리지널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 보는 인기 만화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 후 초능력을 갖고 있지만 평범한 삶을 갈망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모브사이코 100으로 정식 상업지 데뷔에 성공하며 최고의 인기 작가로 거듭나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죠. 투박하고 단순한 펜선, 밀도 따위는 느낄 수가 없는 철저히 배제한 정밀 묘사. 무슨 장면을 그리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이 그림체로 저런 장면을 그리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만 들게 만드는 수준 낮은 컷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만화를 포기하려고도 했으나 은퇴를 말린 그 만화가 덕분에 작품을 놓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여 인물의 개성을 극대화한 최소한의 펜터치, 단순한 선마어도 느껴지는 액션씬의 묘한 카리스마, 깊이를 더해가는 연출과 컷 분배를 통해 그동안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성공하며 현재는 단순 구도, 컷분할 만큼은 파트너인 자카의 시 무라타 유스케보다 더 낫다는 극찬까지 들으며 왕성한 작품 활동은 물론 심사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원의 그림은 투박하고 서투른 그림판 작가라는 평가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능력과 탄탄한 구성, 그리고 소년 만화같이 매일 일치월장하는 연출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작가 스스로도 매일 발전하고 싶고 정말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신박한 소재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그림은 하수일지 몰라도 만화는 고수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독자는 물론 만화 지망생들에게 만화는 그림이 전부가 아니라는 희망까지 전파하고 있죠. 진짜 히어로처럼 말이죠. 만화와 가슴을 그리는 사람, 다작의 여왕 쿨교신자. 2007년 만화 투고 사이트 신도사의 작품 투고를 시작. 그 후 자신의 공식 사이트에 지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고바야시네 메이드래곤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인기 작가로 거듭나죠. 그렇게 간결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 남자들 미치게 하는 거유일변도 캐릭터들의 향연, 화수분같이 쏟아지는 비정상적인 지필 속도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례로 다작의 여왕답게 한때 동일 분기에 3개의 작품이 애니 방영되는 기염을 토해낸 적도 있을 정도로 만화 기계로 알려져 있지만 그림의 경우 좋아하는 것만 잘 그립니다. 쿨교신자 스스로 나는 만화와 가슴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체 비율 따위는 개나 줘버린 가슴 원툴 캐릭터, 과한 연재의 부작용인지 매화 수준이 달라지는 불안정한 작화 퀄리티, 미소녀 쇼타 캐릭 외에는 비정상적인 찍어내기 캐릭터와 프로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단편적인 구도와 연출만 반복하는 탓에 팬들도 가능하면 원작보다는 애니로 소비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캐릭터들을 깔끔하게 그려내는 것은 물론 작화 퀄리티까지 상향되면서 이제는 더욱 선명하고 완성도 높은 화풍으로 진화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슴도 더욱 디지몬 초진화! 형편없는 그림으로 어시조차 잘리며 트럭 운전사를 권유받았던 역경물의 후쿠모토 노부유키 사와. 후쿠모토 센세는 공고 건축가 졸업 후 건설 쪽 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지루한 삶 속에서 큰 기회를 얻고자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 그렇게 당당히 고단샤의 검도만 하지 않았다가 어시로 먼저 일하라는 조언만 듣게 되고 이후 카자마 에이지 선생의 어시스트로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그림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야, 네 성격이면 트럭 운전사가 맞지 않냐? 라는 말을 듣게 된 후쿠모토는 화끈하게 어씨를 자진 사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잘 부탁해 순정대장으로 데뷔에는 성공하지만 가난한 무명 생활은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지만 자화자화 정신으로 만화가 생활을 이어가던 중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를 노리고 그려낸 도박 만화 텐 천화거리의 쾌남화로 인기 만화가에 등극. 이후 근대 마작을 다룬 악하기 어둠에 내려앉은 전제, 밑바닥 인생에서 도박으로 허우적대는 초현실적 갬블 만화 도박묵시로 카이지로 흥행 연타를 치며 갬블 장르를 대표하는 만화가에 등극하죠. 특히나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도박묵시로 카이지 시리즈의 경우 도박꾼들의 지독한 두뇌 싸움, 도박으로 따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시궁창을 헤매이는 인간들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역사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후쿠모토 작가의 정수로 큰 사랑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런 작품성과는 별개로 작가만큼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죠. 극단적 데포르메를 넘어 그냥 흉기를 형상화한 듯 날카롭고 뾰족하게 돌출된 코와 턱밖에 안 보이는 독특한 그림체, 입체감이라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획일화된 감정 표현 방식 등으로 항상 그림체 때문에 많은 독자들에게 쌍욕을 먹기 일쑤였죠. 정말 순수하게 못 그려서 어시에서도 잘리는 그림 수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림체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하고 싶지 않은 그림체다. 이딴 그림체로 만화가를 목표로 하냐? 라는 주위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 스스로도 회고하기를 자기 그림은 답이 없다고 밝힌 이력까지. 이처럼 그림체는 정말 답이 없었으나 스토리만큼은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 스토리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하며 계속 그리고 그린 결과 독자들의 비난을 극찬으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사와 누구도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그릴 수 있는 압도적인 그림. 사와 밑바닥 인간들의 무의식에 잠재된 긴장감 넘치는 표현이요. 사와 같은 독특한 효과음 표현과 특유의 표정을 담아낸 생리적 묘사는 그만의 고유 화풍으로 인정받게 되죠. 물론 지금은 외전보다 재미없어진 원작을 그리며 작품을 연금화해서 살고 있는지라 한방 역전했다가 다시 역배에 꼬라서 질질 짜는 카이지랑 무라일체의 경제에 이르렀다고 조롱받고 있지만 만화의 본질은 결국 뇌리에 박히는 강렬한 스토리와 독창적인 연출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으니 한잔해. 그저 칭찬받고 싶어 만화를 그렸다. 그리고 꿈을 이뤘다. 동인작가의 전설 토요타로. 꼬꼬마 시절부터 공책에 빼곡하게 채워나갔던 단 하나, 드래곤볼. 가장 좋아하는 만화 역시 드래곤볼. 그렇지만 만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고 그저 드래곤볼이 좋았기에 2000년경 토이브이라는 필명으로 드래곤볼 GT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드래곤볼 AF라는 2차 창작 동인지를 연재합니다. 이 동인작품은 당시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드래곤볼의 정식 후속작이다, 환신이 돌아왔다 등으로 큰 찬사를 받았고 후에 2차 창작이란 것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꾸준한 연재를 통해 미친 인기를 누렸고 그리하여 토요타로는 2012년 드래곤볼 슈퍼를 그리기 위한 작가로 슈에샤에 정식 고용되면서 가장 성공한 드래곤볼 팬이자 동인작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2015년 정식 연재를 시작한 드래곤볼 슈퍼는 타 우주의 강자들과 손오공의 배틀로얄로 과거의 빌런들과 초사이언 갓 등 그립고도 새로운 추억들을 그려내며 전세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죠. 더하여 드래곤볼 단 하나만을 위해 그림을 그려왔던 토요타로의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작품에 감동이 더해졌으나 왕관의 무게였던 건지 드래곤볼 욕보이는 위협적인 그림으로 욕을 뒤지게 먹죠. 만신인 토리야마 센세랑 비교돼서 그런 건가요? 만신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현조하는 그 어떤 작가가 와도 압살당하니 그 부분은 논외로 쳐야지요. 그냥 순수하게 존나 못 그려서 욕을 먹는 케이스입니다. 그림의 기본이 인체 비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만화캐를 거북목으로만 그려내는 처참한 기본기, 배경과 조화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매번 같은 표정, 같은 포즈만 반복하는 붕 떠버린 캐릭터들, 박력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허접한 액션씬 연출과 최악의 겉분배, 쇼츠, 릴스, 틱톡, 바이럴 영상에서나 볼 법한 양산형 웹툰식 도장찍기 구도 우려먹기. 그 와중에 기존 드래곤볼은 물론 타 작품의 미디어 믹스까지 트레이시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진 탓에 개나 줘버린 설정과 개연성으로 스토리 전개까지 최악이라는 평가는 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만화가 아니라 그림도 못 그립니다. 실제로 토리야마 센세 역시 대놓고 만화를 못 그린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정말 순수하게 드래곤볼이 좋아서 만화를 시작한 작가였던 만큼 토리야마 선생님을 떠나보낼 때 남긴 그의 진솔한 인사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 토요타로는 지난 24년 3월 토리야마 센세를 떠나보낸 충격으로 인해 25년 10월 현재까지 연재 중단 상태를 이어가며 방황하고 있죠. 근데 달라진 작가는 설명 안 해주시나요? 그건 개선 못했다니까.
21세기 최고의 명작 만화를 그려낸 2점짜리 그림을 그리는 만화와 담당 이시야마 하지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취객과의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를 향한 인간 본성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 공포를 근간으로 19살 때 작품을 구상하여 데뷔작 진격의 거인을 만들어낸 하지메. 새 장소에 갇혀있던 굴욕을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려낸 진격의 거인은 거인 대 인간을 소재로 한 참신한 설정,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전개, 저마다의 정의와 철학을 가미한 입체적인 캐릭터, 선과 악, 이분법으로 구현한 뻔한 세계가 아닌 자유의지와 증오의 연쇄를 기반으로 무장한 완성도 높은 세계관으로 21세기 가장 완벽한 만화, 21세기 일본 만화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명작으로 추앙받고 있죠. 특히나 이런 높은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수위 높은 19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진격과 열풍을 일으키며 단행본 1억 부달성, 권당 판매량 1위까지 차지하며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쾌거를 이루지만 작가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애니가 워낙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진성 조사병단조차 정주행할 때는 원작 단행본이 아닌 원작의 장점만 살린 애니로 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이며 작가 하지멘조차 우스갯소리로 스스로를 만화 담당이라고 평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특유의 연출력은 1권 때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나 초반 작가의 그림 실력은 점프에 도전한 게 용할 정도로 어느 잡지에서나 깔만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정식 연재 후에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크기에 대한 공포를 앞세운 작품이었던 만큼 입체적인 원근법 연출과 신체 비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진짜 보는 내내 불편함이 들 정도로 개같이 못 그렸죠. 특히나 주요 캐릭터나 세계관 구조물들의 크기나 높이 등의 세부 단위들이 공개될 때마다 핍진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작가가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하구나 라는 평이 항상 따라붙게 되죠. 그렇지만 가히 완벽에 준할 정도로 정교한 연출과 탄탄한 스토리, 잦은 반전주의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심혈을 기울인 정밀한 묘사들을 통해 자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그림체로 진격의 거인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며 세간의 비판을 찬사와 뒤집는데 성공하죠. 솔직히 명성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지 단행본 중반부터는 못 그린다고 느낀 적은 없네요. 점점 거인들이랑 인물들의 표정 묘사에 무게감이 더해졌달까? 은근 돌리는 게 역시 뼛속까지 치졸한 금속노조답네요 생선님. 금속노조라는 억가에 강력 대응하고자 내년 26년도에는 진격과 붕어들로 자주 인사드릴 예정이오니 억가 스토프. 만화라는 예술에 있어서 그림체, 작화나 단순한 취향 차이, 오직 작가 자신만이 구현할 수 있는 고유한 작가 스타일로 팬들에게 인정받으며 만화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개성 강한 화풍을 지닌 작가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계피였습니다.